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샬롬,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칼비태 영재교육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무라 큐이치가 쓴 책인데요. 원서명은 조기교육과 천재입니다. 푸른 육아에서 만든 책인데요.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칼비태 영재교육법이란 책에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조기 교육이 영재를 만듭니다. 부친 칼비테는 목사로서 대단히 독창적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200여 년 전에 뛰어난 교육적 관점을 갖고 아들을 조기 교육시켜서 훌륭한 학자로 만든 또 유명한 인사로 키웠습니다. 14세까지 비태를 교육한 자녀 교육의 내용을 1818년에 칼비태 교육으로 출판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 권의 책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워너 박사와 사이디스 박사가 읽고 자녀를 성공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훗날 재발견되어 일본에서 수정되어 발간되었습니다. 아들 칼비테는 1800년 7월 독일의 중부의 로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는 미숙하고 모자라 보였지만 9세 때 독일어, 프랑스어, 또 이탈리아어, 라틴어, 영어와 그리스어 등 6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습니다. 14세에는 수학에 관련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16세에는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베들린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21세에는 브레슬라우 대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시작했고요. 23세에는 단테 오해라는 책을 발표해서 단테 연구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34세에는 할레 대학교로 옮겨서 1883년 84세까지 강의를 하였으며 명성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네. 제가 또 보리스 사이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아들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는 1살 반 때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부친 보리스 사이디스가 그 책을 보고요. 칼비테 책을 보고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3세 때에는 그 윌리엄 사이디스가 글을 읽고 썼습니다. 6세 때에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아침 9시에서부터 그 1학년을 시작을 했는데 1학년 때요. 그 12시에 벌써 어머니가 마중을 갔어. 애를 픽업하러 갔는데 데리러 갔을 때 벌써 3학년으로 진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8세에는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근데 7세 때 입학하려 했으나 너무 어리다고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9세와 10세 때 집에서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사이디스는 11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15세 하버드 대학교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박사 테프트 대학교 신학교수인데요. 아돌프 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들 아돌프 발에게는 이렇게 조기 교육을 시켜서 13세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16세 반에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사이디스와 같은 해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 누나 리나 역시 발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15세 명문 레드
클리포드 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 박사의 그 차녀 윌리엄 발의 누이 동생이죠. 근데 누이 동생 역시 14세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차남 루돌프 발의 남동생 역시 12세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조기 교육을 통해서 가리킨 자녀들이 얼만큼 훌륭하게 됐는지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너 박사라고 하버드 대학교 슬라브어 교수인데요. 로버트 워너의 부친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들 로버트 워너를 10살에 테프트 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4세에 졸업을 시켰고요. 14세에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해서 18세에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워너의 누이 동생 콘스탄스는 14세 레드클리프 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벨타 워너의 누이 동생 역시 12세 같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스 역사를 보면요. 아테네에서 천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다 조기 교육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리스인의 전통은 바로 조기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톰슨이나 존 스튜어드 밀이나 괴테 역시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말을 하게 되자마자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조기 교육을 한 것은 교육 시기가 늦을수록 그 가능 능력은 낮아진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능 능력이 낮은 능력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시기인 이 각인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병아리도 보면은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인식하는 시기는 생후 4일 이내라고 합니다. 어미 닭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발달 시기 역시 생후 8일 이내입니다. 또 강아지는 어떤지 아세요? 땅에요 음식을 파묻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이 능력이 영구히 발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피아노는 5살, 바이올린은 3살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오한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비트의 교육은요. 타고난 천성보다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비트의 교육 이론의 핵심은 어린아이의 교육은 아이에게 지력이 서강이 비치는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부르크의 10서너 명의 청년 목사와 교육자 모임에서 이 칼비트는 후천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실천을 하였습니다. 결혼관 역시 칼비트는 남자는 신체 단련이나 최대한 정신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건강하고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또한 아주 남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심성이 고운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특히 산모가 되었으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 단정한 생활과 정결한 음식과 맑은 물을 자주 마시고요. 운동하며 신체적인 청결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책임과 의무를 상실히 수행하라고 합니다. 원만한 또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고요.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미소를 짓고 즐겁게 또 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비테는요. 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능력 발달의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능력 발달과 주변의 사물에 관심을 보이자마자 이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은요. 이 아이에게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분별력이 생기자마자 눈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꺼내 보이면서 그 이름을 천천히 그리고 명확한 발음으로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아이에게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단어를 많이 외우려면은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 안에 나오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상상의 나래와 견문을 넓혀줌으로써 아이에게 어휘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5, 6세가 되면은 3만 개의 단어를 알게 되는데요. 유아어나 사투리를 가르치지 않고 2살 된 어린아이라도 천천히 아주 정확히 반복해서 단어를 들려주면은 대부분의 단어를 발음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이 매우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일수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요. 굉장히 말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 머리를 명석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칼비태의 지론입니다. 먼저 흥미를 유도한 뒤에 흥미를 보이면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떠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많은 설명을 붙이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흥미를 보일 때 그때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 외국어 교육 같은 거는요. 외국어는 외우기보다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화를 시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같아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번씩 반복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솝 이야기를 다양한 언어로 읽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솝 이야기는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 말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매우 아이에게 여러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못 외울 때는 CD 같은 거를 테이프나 CD를 사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유럽 언어는요, 바로 라틴어에서 발생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의 그 공통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사한 것이 많은 것이죠. 아버지 칼비테는요, 자연 속에서 가르쳤어요. 아들을요. 그래서 아들 칼비테가 3, 4세 때부터 같이 하루에 1-2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꽃이나 벌레 등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으로 아버지 칼비테 목사는 교육 방법이 절대로 주입식이 아닙니다. 먼저 아들 칼비테에게 흥미를 갖게 하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어린 아이에게 흥미와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싫어할 때는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의 부모들은 2-3살가량의 어린 아이들이 이것저것 물으면 귀찮아서 대충 이렇게 아무렇게 얼버무리거나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죠. 이렇게 해서는 어린아이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사라지게 한 후에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는 어째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요? 라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부모로서. 근데요. 비태 아버지는요. 오히려 비태가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를 많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준 것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비태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보면은 만약에 질문해서 막혔을 때는 우리 같이 연구해 보자. 라든지 그래가지고
책을 찾아보고 책에서 이렇게 나왔더라 하면서 그리고 또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물어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물음에 답을 해주면은 아이들에게 많은 그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마을 주위를 산책하십시오. 그래서 산책할 때 그곳의 지리죠. 그 지리를 알게 되고 여기가 어딘지 어느 구역인지 또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테에게 그 지리를 그 구역을 가르쳐 줄 때는 마을의 가장 높은 탑으로 올라가서 주위에 있는 약도를 그리게 합니다. 저기에는 무엇이 있었고 어떤 교회 탑 종이 어쪽에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아들 칼비테에게 견문을 넓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2세 때부터는요. 2살 때에는 시장 마켓 같은 데 갔고요. 그리고 음악회나 극장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동물원, 또 식물원, 공장, 광산, 병원, 요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후에는 집에 오면 그날 본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거나 엄마에게 설명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테는 구경할 때 집중해서 사물을 관찰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설명이나 안내자의 설명을 열심히 주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5살 때가 되었을 때 독일의 대도시 대부분을 가보았습니다. 여행지에서 본 것을 편지로 엄마나 친구에게 보내도록 또한 아버지 칼비테는 그렇게 아들에게 지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을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비테인 것입니다. 또한 칼비테는 놀이를 통해서 오감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역할 바꾸기 놀이도 했고요. 연극적인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그 많은 두뇌 발전의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들 칼비테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식하지 않게 했습니다. 과식을 금지했고요. 그런 음식 먹는 것까지도 철저히 지도한 것 같습니다. 칼비테는요. 최선을 다해서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노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구별했어요. 공부하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공부할 때는 어떠한 딴 잡생각을 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이든지 그 시간 안에서 집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 딱 셋업을 해놓으면 6세 미만에 해놓으면요. 여러분 커서도 자꾸 공부하라 안 해도 돼요. 아이가 벌써 그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테가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테는 운동, 휴식, 사교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경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냥 대충 공부하는 것을 엄하게 금했습니다.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공부하는 습관을 붙여주었습니다. 비테가 교육에 투자한 시간은 매일 1-2시간 정도입니다. 어린아이의 능력을 제때에 그 출구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는 샘물처럼 그냥 흘러나옵니다. 비테 아버지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심하면서 비테를 교육했으나 나중에는 어학이든 다른 분야의 학문이든 대부분 비테 스스로 익혀 나갔습니다. 그리해서 8세, 9세 무렵에는 어떤 분야에서도 아버지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칼비테 목사님은요, 지식보다도 도덕성에 훨씬 힘을 쏟고 가르쳤습니다. 비테 아버지는 절대로 주입식 교육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여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건전하고 활동적인 행복한 청년으로 기르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칼비테 그 목사님은 아내와 협력해서 아들의 상식이나 상상력이나 취미 등도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때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닌 높은 도덕심과 깊고 경건한 마음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비테 아버지는요, 지식보다 도덕 교육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놀라울 만큼 또한 성서적으로 성경에 통달을 했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을 하고 싶다면 부모가 사물의 선악을 판단할 때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교육을 시킬 때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비테 아버지는요, 언제나 아내와 의논해서 함께 했습니다. 교육상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어린아이의 이성을 흐리게 하거나 판단력을 그르치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꾸짖거나 금지시켜야 할 때는 그 이유를 차근차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설명을 해 주려 해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육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일찍부터 풍부한 어휘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은 정말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른들이, 부모들이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할 때 이 판단력을 그르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비테 아버지는 선행할 때 있잖아요. 선행, 좋은 일을 할 때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테 아버지는요, 칼비테에게 아들 칼비테에게 선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선행을 권하는 복음의 많은 이야기들을 되풀이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 속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어야 합니다. 칭찬할 때는 절대로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아이가 자만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칼비테 아들에게는 자만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칼이 성장하자 도덕적인 내용의 또 특히 시들 있죠. 포엠. 시와 또 즉 자애, 또 우정, 친절, 도량을 가르쳐줬고요. 용기와 희생 등의 또 시들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또 행위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칼비테가 아들 칼비테 말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기록하고 오래도록 기념하게 했습니다. 어린 칼은 신이 나서 자기의 일생을 훌륭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칭찬을 하면서 격려해 줄 때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비테 아버지가 가장 노력한 것은요, 아들 칼이 선행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했을 때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을 충족시키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극복했을 때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선행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란 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나 도구는 살 때 아이가 만약 돈을 줬을 때 그 책과 도구를 살 때 가자를 샀을 때보다 더 많은 칭찬을 해주면은 아이가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친구나 또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줄 때 그들이 이렇게 기뻐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빚의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형편보다 많은 성금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 칼도 자신의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어 성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칭찬을 많이 해주었어요. 액수가 작거나 조금 커도 상관이 없으나 액수가 작지만 그 가치가 아주 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이야기나 복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인용해서 비태에게 선행을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공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파티도 열어주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배우면은 그 저자의 이름을 부르며 호모 만세라든가 베르길리우스 만세라고 외치고 엄마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또 시내로 가서 쇼핑도 하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왕래하는 친구들 중에 한 2-3명을 불러서 만찬회도 열었던 것입니다. 비태 아버지의 책에 대한 설명은 비태의 책의 줄거리나 소감을 말하게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꼭 끝을 맺습니다. 칼 비태의 아버지는요, 아들 칼에게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태가 특별히 착한 일을 했을 때는 껴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일시적인 것으로 얻기도 쉽지만 잃기도 또한 쉬운, 지극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선행을 쌓고 또 쌓아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으로서 얻기는 매우 어렵지만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태는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수많은 칭찬과 찬사 속에서도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겸손할 줄 아는 아이로 또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비태 아버지는 상대방의 입장에 늘 생각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아들을 칼은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개간시인 드라이든의 시에 보면은 진리의 맛의 훌륭함은 비할 것이 없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일찍부터 진리의 맛을 본 칼 비태는 어떤 어린 아이보다 행복했습니다. 칼은 일찍부터 사리에 밝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력 있고 분별력이 뛰어나 다른 어린 아이들은 그와 놀 때 매우 유쾌해 했습니다. 지적 능력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지만 조금도 아들 칼 비태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칼은 어릴 때도 또 어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메마른 책벌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의 혈관 속에는 일찍부터 문학적 선열이 흐르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고금의 문학에 통달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시문까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단테의 천재적인 재능에 감동을 받고 단테 연구가가 되었던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칼비트의 인격은 사람으로서나 학자로서나 지극히 원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칼비트의 영재교육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칼 클리닉에서 제공하였고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